주요 성장 지표 중에서 신장 계측에서는 영아가 누워서 체중을 잴 때에는 기저귀 무게까지 아이의 몸무게로 계측이 되기 때문에 기저귀는 벗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체중을 재기 전에는 앞에 다른 한 아동이 계측한 경우에는 다른 아동에게 그 균이 전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일회용 종이를 체중계 바닥에 깔아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감염 방지를 위한 그 철저한 계측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생아 경우에는 태어나서 3, 4일까지는 체중이 오히려 감소를 해요. 태어났을 때 3.4지만 보통 뭐 한 3.1, 3.05 이렇게 전체의 한 10%까지 3, 4일까지는 생리적 탈수라고 해서 엄마 양수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말하자면 물기가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건 정상적이에요. 병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정상적인 변화는 우리가 생리적 탈수, 뭐 생리적 변화라고 말하잖아요. 뭐 질병 때문에 그럴 때는 병리적 탈수, 병리적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생리적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실에서 매일 체중을 계측할 때 조금씩 체중이 주는 건 일단은 관찰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상으로 간주해서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이가 모유나 분유를 잘 섭취하면 영양 상태가 증가하면서 체중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 덧붙여서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제 머리둘레, 아까 귀와 귓바퀴 윗부분과 눈썹, 이마 눈썹을 지나는 부위로 머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위치도 중요하지만 생후 1, 2년까지는 정기적으로 이 두위 측정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점 다시 한번 우리 짚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생리적 기능 사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의 신체 사정에서 생리적 기능 사정입니다. 연령별 정상 활력 징후인데 여러분이 현재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실습은 안양샘 그리고 김포우리병원인데 아동 병동에서는 좀 특이하게 혈압을 재지 않는 바이탈 체크가 있어요. 주로 체온을 재고요. 심박수나 호흡수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계속 움직이거나 잘 정확히 측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약을 먹고 자고 있는 동안 그때는 좀 편안한 호흡수라든지 심박수를 잴 수는 있지만 주요 활력 징후에서 주요 부분으로 가장 면밀히 하루에 3번 TID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자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체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생아는 36.5에서 37.7 정도인데 구강 체온이 일반적으로 한 37도 정도고 직장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2 높고 반면 애관은 0.2 정도가 낮게 체크가 됩니다. 영아의 경우 어린 아동은 심천 맥박에서 에이피칼 펄스라고 그래서 에이피칼 펄스라고 하죠. 거기에서 맥박을 심박수를 체크를 하는데 신생아는 120에서 160 굉장히 높죠. 그리고 호흡수는 30에서 60. 혈압은 우리는 어른 경우에는 90에서 12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동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히로 일자리 숫자에서도 연령대별로 좀 다른 혈압 정상 범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생아 경우에는 65에서 95가 수축기고 이완기는 30에서 60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세, 10세, 16세인데 4세까지 애과로 재는데 구강으로는 요즘 거의 재지 않죠. 측정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측정할 경우에는 이 정도 범위에서의 체온이 측정된다는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되고요. 12세 이후 이제 학년기에서 뒷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 남아 심박동수는 여아 심박동수보다 조금 더 빠른 한 5회 정도 더 높은 심박동수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 표에서 보면 여자 남자 혈압을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남자가 조금 더 높죠. 수축기에서 보면
조금 같거나 높습니다. 그 이완기는 4세의 경우 거의 비슷하고요. 예, 예. 네, 혈압에서는 좀 수축기에서 나이별로 남녀 차이가 좀 나타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생리적 기능 사정의 그 바이탈 사인 체크의 좀 세부 항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을 잴 수 있는 부위는 어디 어디 있죠? 여러분 기본 간호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죠. 구강, 그리고 직장, 이마, 애과, 고막 등이 있습니다. 고막 체온계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즘 공항에서나 기타 그 대형 집단이 어, 대다수의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 열감지 센서를 가지고 꼭 총을 쏘듯이 보는 그런 체온계도 있죠. 그래서 부위 선택은 연령이나 발달 그리고 하나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몇 도 몇이다 기록할 때 그게 측정 부위 어디였는지 애과였는지 이마였는지 고막이었는지 직장이었는지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 측정기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느다란 T형으로 그리고 고막형도 있고요. 그리고 손에 쥐고 나면 거기 그 손에 쥐는 형 검은색 지금 가운데 세 번째 그림이 있죠. 그런 체온계도 있고요. 그리고 애과라던 그 부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반듯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굽어져 있는 모양이 또 훨씬 더 편리하게 체온을 잴 수 있기 때문에 굽은 모양으로 직장이라든지 필요한 부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총 쏘듯이 그리고 열 감지처럼 열물 감지 센서처럼 그렇게 생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체온계가 고막 체온계가 있다. 뭐 무슨 어느 부위는 어떤 체온계를 쓴다. 그런 거로만 그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보거나 뭐 도안을 해본다든지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이런 영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사진을 좀 첨부한 거고요. 직장 채용계 사용 시에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살 이하의 화나일 경우에는 구멍이 날 수 있는 천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설사를 유발하거나 또 설사가 있는 화나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고막 체온계 사용 시에는 귀지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제대로 체온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위험 있을 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치에서는 여기 한번 노란색 부분을 지워볼까요? 네. 직장, 구강, 애과 순으로 직장이 제일 중심부 체온이기 때문에 높고 0.2도씩 차이를 두고 애과가 가장 낮은 체온을 보입니다. 체온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